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의 공화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화정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화정에서 이어서, 황제, 재정으로 이어지는 요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세계가 만들어졌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공화정으로 시작을 해서, 공화정에서 우리 무슨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에니 전쟁 하고 나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그게 실패하고 나서 삼두 정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두 정치가 두 번 이어지죠. 두 번 이어지는데 그거를 누가 장악을 해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하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꿔요. 네,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황제가 통치하는, 우리 황제 얘기했을 때 우리 진시황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시황제로부터 시작하는 중국의 황제 역사, 또 로마도 이렇게 제정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프린캡스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나는 국가의 제1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뭐 군대라든지 조금 추가하면 군대 또는 조세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이어서 나온 이제 5명의 유능한 황제들, 뭐 예를 들어 뭐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루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등 유능한 황제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몽골 제국 얘기했을 때 팍스 몽골리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와 비슷하게 팍스 로마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요게 한 1세기에서 한 2세기, 요게 한 1에서 2세기, 약 100년 정도 이어졌다면 2세기 말부터는 군인들이 황제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군인 황제 시기라고 3세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잦은 황제가 교체가 되고 주변에 있는 속주, 말 그대로 식민지 비슷한 속주의 반란, 그리고 중소농민이 몰락하면서 이제 이들을 다스리는, 이 중소농민이 몰락하면서 이 사람들이 콜로누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소작인, 말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사로 얘기를 하면 약간 소장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장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하는 콜로나투스가 확산이 됩니다. 이 콜로나투스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중세 시대에 농노제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잠깐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잘 안 되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영토가 굉장히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동서로마 제국이 나중에 분할이 됩니다. 요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조금 군인 황제 시기를 거치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제국을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누면서 이제 전제군주제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등장했던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제국을 그냥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아예 종교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 되겠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네,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도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여기 나와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탄불로 천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4세기에 들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동서로마가 분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약 1000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스만 제국한테 먹히게 되는 거고요. 오스만이 정복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이라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476년 정도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밀라노 칙령 얘기한 것처럼 이제 등장했던 새로운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공인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었을 때 우리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저스가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음성화되면서 종교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4세기 초반에 공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료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를테면 크리스트교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바라는 숭배 형태를 따르는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든 크리스토교도의 예배 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의 헌신할 자유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공의회라는 이제 성직자들의 모임 회의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삼위일체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 테오도시우스 황제, 아까 동서로마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트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도로만 이제 크리스트교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세계 종교로 발전하면서 유럽을 장악하고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 요 지역까지, 아메리카 지역까지 쭉 퍼져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거는 천천히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는 실용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케도니아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까지 융합을 하면서 서양 문화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이 이 로마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도로망 얘기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아피아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로도 이렇게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2필법, 우리 공화정 얘기했을 때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시민법, 만민법으로 이어지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동로마 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요 법전을 만들면서 6세기 그래서 법률을 굉장히 체계화 시켰다. 그래서 실용적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또 얘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축에서도 개선문이라든지 콜로세움이라든지 요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같은 것들도 마련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라틴 문학, 라틴어 중심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성경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철학 같은 경우에도 철학은 이제 스토아 철학, 우리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거 얘기 나왔었죠. 헬레니즘 시대. 요때 이제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사, 뭐 게르마니아, 갈리아 정기,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기,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했죠. 그리고 플루타코스의 이제 영웅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학으로는 우리 하늘이 돈다라고 주장하는 천동설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걸 중세가 종교적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면서 공인된 학설이 되고, 이에 반해서 우리 등장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천동설이 아니라 현재는 지동설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요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로마사를 정리하면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포에니 전쟁 거치고 중간에 라티푼디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지만 실패했고, 삼두 정치로 1차, 2차 나누어졌던 거 카이사르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부터 얘기하는 재정. 재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현제 시대도 있었지만 오현제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군인 황제 시기 거치면서 굉장히 나라가 점점 몰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몰락해져 간다는 거를 그냥 단순히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에스파냐, 그다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부도 있고요. 그리고 동유럽, 이스탄불, 그다음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거를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했던 게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요런 황제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과 서가 분리가 되죠. 네, 분리가 되면서 요거는 동로마 제국은 약 1000년 이상 지속되고요.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476년 게르만 족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스토리 라인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거는 이때 크리스트교가 등장을 했고, 그거 더불어서 약간 실용적인 문화까지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로마를 넘어서 중세를 가지고 중세 시대에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